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3페이지 편관격을 보겠습니다. 편관격도 원령 편관격, 그 다음에 연상에 있는 칠살, 세덕격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일간이 일지가 칠살인 경우, 그 다음에 시상에 살성이 하나 있는 경우, 시상 1위 귀격, 그 다음에 기명 종살격, 이런 정도를 보겠습니다. 편관이란 동성, 일간과 동성인 극하는 십신이죠. 갑이 경이나 신을 보고 을이 신유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편관격은 갑이 신월에, 을이 유월에 출생한 것이죠. 양이 양을 보고 음이 음을 보는 것. 두 명의 남자가 같은 곳에 있지 않고 두 명의 여자가 같이 살지 않는 이치다. 편과는 짝을 이루기 어렵고 조화를 이루기 어려우니 편이죠. 편. 칠위가 격하여 상전. 천지 칠진. 충의 관계죠. 충. 일곱 번째, 갑, 을, 병, 정, 무, 기, 경. 그래서 일곱 번째 충이 일어나죠. 천지는 일곱 번째 다 사그러진다. 이게 뭐 일요일 생긴 그런 이유라고도 하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붙이기도 하는 거죠. 어쨌든 칠위가 격하여 상전 하니 칠살이라고 한다. 칠살과 일간은 천적이니 자평명리에서는 최고의 흉신이죠. 태극점, 칠살이 태극점인 경우는 뭐 흉재, 재난, 몸을 상하는 것, 사고 이런 거죠. 뭐 관사구설, 상병제, 어디 혹시 깜빵에 가는 것 이런 것들을 본다고 얘기했죠. 사흉신 중에 양인은 재록을 파하고, 양인은 겁재니까요. 효신은 식상을 극하는 거니까 빈곤 기식, 가난하거나 굶는 것. 상관은 불법 사악한 것이니 정관을 상하게 하는 것. 그 흉악함의 정도는 모두 한계가 있다. 하지만 칠살은 나의 천적, 나의 사주팔자의 주인인 나의 천적으로 기세가 양립하지 못하고 직접 내 몸을 공격하여 상하게 하니 최고의 흉신을 본다. 칠살은 흉폭하고 무도하며 거리낌 없는 소인이고 범과 늑대의 성정을 품고 있다. 제어가 없으면, 편관이 제어가 없으면 칠살이다. 이런 거 앞에서 십신문에서 다 한 번씩 그 의미는 본 거기 때문에 그냥 쭉 읽어 가시면 됩니다. 칠살은 흉신이 우선적으로 재, 합, 화, 대적으로 그 악함을 다스려 선하게 교화하여야 한다. 식신을 용하여 칠살을 극제하면 나에게 투항한다. 이건 무력으로 쓰는 거예요. 무력. 인수는 뭐라고 할까요? 교화? 예. 교정 뭐 이런 거죠. 양인은 합살 뭐 이런 거죠. 신왕함을 이용하여 대적. 이상의 제어 방법은 태거나 불고 있으면 좋지 않고 적당할 경우 소인, 이게 소인의 세력이 칠살이죠. 군자를 호위하여 권위를 이루니 대권 대기의 병이다. 칠살이 능히 일주에게 부귀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자평진전에서는 살은 능히 내 몸을 공격하니 아름다운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대규격에 칠살이 많다. 무릇 제감을 얻으면 나의 쓰임에 마땅하게 되니 영웅은
길들이기 어려우나 그 쓰임이 있기만 하면 경천동지의 공력이 호련히 나타날 것 같다. 따라서 왕후장상이 칠살에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옥정호결에서 편은 편향은 기가 속다라고, 이게 칠살인데요. 속다라고 소나기와 같이 몰아 발휘된다. 다만 쇠퇴하는 것도 빨라 정관이 온건하고 지속적인 것과 비교된다. 뭐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칠살은 주로 무반, 인성으로 화살 하면 문인이 군권을 쥐어 천하의 통수권을 장악하는 것 같고, 식으로 살을 제하거나 양인으로 살을 합살하는 것, 이건 대장. 식이 제사라면 무력이긴 하지만 덕장이죠. 양인 합살이면 맹장. 하여튼 제살이 태과 불급하는 걸 꺼린다. 제복이 심하면 진법 무민이 된다. 무법자죠, 무법자. 제복이 심하다고 하니까 왜 무법자가 되버릴까요? 칠살이 길게 날 때야 무법자가 되는 건데. 흉신은 완전하게 본래 제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적정선에서 그걸 달래서 쓰는 거죠. 식신으로 제복한다고 해서 그 기를 눌러서 그 기를 선순환시키는 것이지 완전히 그것을 못 쓰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제복이 심하면 오히려 무법자가 돼버리는 거죠. 괜히 칠살을 건드리는 거죠. 살세가 강하여 일위의 식신이 제지하지 못하면 살을 경록하게 한다.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칠살이 생황의 사주에 들어와 있다면 재화를 논할 것이 없이 부귀가 바란다 해도 재액이 많다. 이유는 뭐 이렇다. 원령이 편관인 경우를 이제 보면 살성이 인성의 화함을 살인상생이죠. 살봉인화. 인격의 인수용사라고 칠살용이라고 약간 다르긴 하죠. 그러니까 이 앞에 말을, 앞에가 격국이잖아요. 이것이 어떤 우리 사주의 전체적인 지향점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인성이 살을 용하면 전체적인 지향점은 인성인데 그것을 위해서 살을 쓰는 거고요. 살이 인이면 전체적인 지향점은 이게 관이죠, 관. 살이 인성을 쓸 수 있으면. 그래서 인성은 그 수단이죠. 그래서 살이 인성을 이용해서 화하는 것이죠. 살용식재, 살이 식상으로서 제화하는 것. 아까 봤죠. 살이 양인이나 상관을 만나서 합하는 것. 살이 재생을 쓰는 것. 양간, 음간이
취급하는 건 좀 다르다. 살인데도, 똑같은 살인데도 살격에 관이 혼잡되는 경우. 그 다음에 기명하고 종살하는 경우. 이건 원령이 아니죠. 그냥 따로 여기서 설명할 필요가 없네. 그러니까 원령인 경우에는 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원령 칠살격과 정관격은 같지 않으니 칠살은 나의 천적인데 원령 천시를 점거하고 일주가 고강하다 해도 역시 다재다능하다. 원국에 재화의 오행이 있다면 어려움 중에 바람이 있을 것이다. 만약 주 중에 제복하는 글자가 없고 세운 중에 다시 칠살 보게 되고 일주가 약하면 양일간의 경우는 많은 경우 요절하고 음일간은 질병이나 다치는 경우가 많다. 월시에 3개의 살이 극왕하니 신왕이라 해도 정하기가 힘이 붙이고 식신이 성국하지만 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소아마비 증상으로 종신토록 불구이다. 읽어보세요. 주보로 하면 이런 경우는 벽신이 간목이 되는 거죠. 상관. 음신은 해, 임수, 겁재가 되는 거죠. 청용신은 기토, 편관이 되는 거죠. 모두 다 편성이죠. 모두 다 편성인 경우에는 어딘가에 그 치우친 부분, 사고방식이라면 편격된 부분, 몸이라면 어딘가에 고장난 부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청용신 해수가 용신 해수가 이미 화목해버리죠. 그리고 가신이 을목, 연간의 투간에서 개수가 그걸 생하고 있습니다. 기토가 그걸 제거를 하려고 하는데 지지는 목국을 이뤄서 기토를 제압하죠. 그래서 이것은 실은 진신, 가신, 목성이 혼잡돼서 제거되지 못하는 거죠. 골절, 뼈, 이런 것, 신경계통, 이 목에 문제가 있는 거죠. 소아마비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것은 예를 들어서 문점자가 이 사주를 주면서 몸이 정상입니까 물어보면 비정상이니까 정상인지 아닌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려운 부분은 이 사주를 보고 소아마비입니다. 종신토록 불구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감정을 해준 적이 있는데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쪽에서 먼저 말을 안 하면
먼저 얘기하는 좀 그렇죠. 어쨌든 좀 치우친 부분이 분명히 드러나면 그 부분의 오행이 가리키는 분야에는 일단 좋지는 않다. 월령 7살이나 살과 신이 모두 강하면 흑두재상이다. 이게 좀 거친 어떤 패도적인 그런 어떤 인물이죠. 월령 7살은 신과 살이 모두 강할 것을 요구하고 이 경우 대기한다. 만약 신강 살천하면 재로서 살을 생하고 살강 신약하면 반드시 인성으로 교화하든 양인으로 합하든 해야 된다. 이 경우도 귀명이다. 만약 인성이나 양인과 제지하는 식상이 서로 싸운다거나 신약하면 단면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고질병이나 불구가 있다. 고질병, 불구 이런 거. 칠살은 일단 신이 튼튼해야 됩니다. 감당을 할 수 있어야지 몸을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살봉인화 월령 7살격 중 신약이면 인성이 유정하여 생황하고 신을 도운다면 상명을 본다. 신약이면 무조건 인성을 먼저 봐야죠. 인왕 신왕 곳으로 가는 것을 크게 마땅히 여기니 한번 바라면 크게 바란다. 절대로 꺼리는 바는 재성이 왕한 운으로 가는 것. 우택동 주석의 사주가 있네요. 월령의 독살이 년간에 순수하게 투하고 정유는 일귀이고 천을귀인이죠. 장생지지이며 두 개의 인성으로 화사람을 만나고 있으니 운이 서방, 금지, 재생살로 간이 어려웠다. 만년에 남방 화운로 간이 신왕하여 살에 대적하니 권위는 분명하다. 신약한 경우 재성이 인성을 파하고 살을 돕는 경우 양간의 화는 음간보다 크다. 양간은 속달 빠르게 나타나는 거죠. 사룡식제 7살격 중 신이 강강한 자는 아까 신약한 자는 인성을 쓰라고 했는데 신이 어느 정도 유기하고 버틸 수 있으면 식신으로서 살을 조절하는 거죠. 조정하는 거. 이때는 신 몸과 살과 식이 순수 생활하면서 균형 있게 순서가 있으면 대비의 병이다. 우리가 흔히 식신제살이라고 하는 건데 식신으로 살을 제압하는 거죠. 엄격히 말하면 7살격에 식신을 이용해서 이때 식신이 상신이죠. 이것은 월령용신이고요. 제압을 하면 이게 성격이 되는 거죠. 식신격의 식신 살이 있으면 식신격에 살을 휴대하고 있으면 식신대살 이것은 식신격이 성격되는 겁니다.
식신격이 칠수할격이 성격되는 게 아니고 식신격이 성격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식신의 역할이 발휘가 되는 거죠. 식신은 제사를 하거나 생제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죠. 그런데 식신이 살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당연히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식신격이 성격되는 겁니다. 살이란 폭력이다. 반드시 식신이 분명하게 제하여야 이를 용할 수 있다. 사주 중에 분명하게 제복이 드러나지 않는 자는 흉하다고 말하지 말고 사주 지지를 깊이 연구해 보아라. 만약 식신이 안복되어 있거나 혹은 형충을 만나거나 삼합을 하면 숨어서 대적하는 병사이니 대운이 제살의 향으로 가면 반드시 이름을 떨친다. 식신이 안복되어 있거나 형충을 만나거나 이 형충을 만나면 어떤 기가 왕해진다고 보는 거죠. 삼합을 하면 살격에서 식신의 재를 요하는 경우 재와 인성이 투함을 보지 말아야 한다. 이건 식신을 해코지하는 것, 식신을 재성은 힘을 빼는 것, 인성은 식신을 극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식신을 쓰는 목적이 살을 제거하는 건데 힘이 빠져버리거나 무력하게 되는 거죠. 다만 재와 인성의 위치가 마땅한 무방하다. 년에 재가 있고 월에 살이 있으며 시에 식이 있으면 대귀하다. 이런 거 좋은 거죠. 년은 월로 작용하고 월은 시와 작용하죠. 이렇게. 그래서 월령 식신격이면 여기가 식신이 있겠죠? 여기가 재가 있습니다. 월령 살격 여기 살이 있고 여기가 재가 있습니다. 재는 살을 도울 수 있죠. 그래서 살도 좀 튼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시의 식신이 있습니다. 시의 식신은 월과 작용이 가능하니까 쓸 수 있는 게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거죠. 살격에서 식신로 제할 경우 행운의 간법은 살과 식신의 영랑에 따른다. 살이 무겁고 식신이 가벼우면 운이 식이 왕한 곳으로 가서 제압하는 힘을 보충하여야 하고, 식이 무겁고 살이 가벼우면 경자가 한문을 바꿔야 됩니다. 제복이 심한 경우 운이 재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재가 살을 도와야죠. 살과 식이 균형을 이루고 강한데 신이 편악한 자는 운이 신앙의 향으로 가야 됩니다. 원수산인데요. 명리학 하신 분이죠. 원수산. 7살이 사용하였으나 신이 약하고 식신이 태성하여 제살이 과하다. 운이 남방 화지로 가서 살세를 절멸시키니 가난한 선비이다. 신약을 보충하지 않고
식살이 일주를 극설하니 명성이 있을지 몰라도 가난한. 칠살은 자식이니 죄를 받으며 극심하여 자식이 어려서 죽거나 극함이 많다. 희귀편에서 편관이 제복됨이 태과하면 가난한 선비다. 살격 중 살과 식과 몸이 균형을 이루면 최고의 규격이다. 다만 가장 꺼리는 바는 효신이 탈직하여 살이 견제가 없게 되는 경우죠. 이 경우는 살이 필시 일주를 공격할 것이고 폐암이 필연적이다. 원세계 살격으로 보지 않아도 제가 살을 생하고 있고 금생수죠. 연상의 식신이 제살하여 제를 남기니 대교하다고 추리한다. 살격이 식신을 이용하여 제복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살격에서 양인이 합살하는 경우 또는 살격에서 상관이 합살하는 경우 이 경우는 간목일간이 경금은 실살인데 을이 합살하는 경우죠. 간목에 대해서 을은 양인이죠. 음간인데 음간 을목에 신금이 칠살인데 병화 상관이 합살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합하는 글자 상관이나 양인 그 다음에 격, 용신, 칠살 그리고 몸이 모두 강하고 균형을 이루면 역시 대규격이다. 불균형의 경우 대운, 세운에서 이를 보충하면 대발한다.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살용 재생 원령 칠살격 중에서 제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만 일주가 왕상하고 인수가 중중하거나 제복이 태과한 경우 칠살이 세미하면 부려먹지 못하게 되니 권유가 없게 된다. 이 경우에 급히 재성으로 인을 파하고 살을 생해야 귀해진다. 부득이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원령 칠살이나 국중의 인수가 중중하여 살세를 설하여 소진시키니 시상의 재성이 년지의禄근 근을 두고 인을 파하고 목을 파하고 수를 돕는 것이죠. 그래서 합격된다. 대개 살경인 중에 만약 재성이 파인하는 경우 반드시 일주가 강건하여야 재신을 사용할 수 있다. 살경인중. 살경인중한데 신약이라면 재운으로 가더라도 일을 다하지 못한다. 명국에 효인이 중중하고 일주가 쇠약한 자는 빈곤의 병이 많다.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칠살의 재화에 대해서 음양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양간이 칠살을 이루면 인수로 화하기 쉽다. 즉 무토의 간목이 칠살인데 병정화 인성이 장생지가 살향에 있으니까 살인이 동궁한다고 하죠. 동궁. 무토의 인이 살이죠. 여기에는 무병갑이 있습니다. 병화 인성도 같이 있죠. 살이 인성을 생하여 유정하고 교화가 용이하다. 만약 식신로 제함을 용한다면 다툼 우려더니 유리함이 적다. 이때는요. 살인이 동궁하고 있을 때 이때 이걸 쓰는데 식신이 제함을 용한다면 당연히 유리함이 적다. 즉 무토의 간목 칠살인데 경금 식신을 이용해서 제사를 한다면 입으로는 복종하지만 내심은 불복하는 것이다. 양간에 칠살이 심하게 강하면 회유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니 인성으로 화하는 것. 칠살이 심하게 강하면 회유수단을 사용하는 마땅 인성으로 화하는 것. 양인으로서 그 심정을 움직여 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복하는 것은 사용하기가 좀 조심스럽다 이거죠. 음일간의 칠살은 강경한 수단을 사용 가장 마땅하다. 식신로 제압. 그러니까 양간은 화, 음간은 재 이렇게 하라는 거죠. 국중에 칠살이 첩첩하면 일주는 여러 수단을 섞어 사용함을 고려하는 바 겉으로는 인성으로 화하고 속으로는 식이나 양인으로 제하는 이런 것도 섞어서 써도 된다 이거죠. 살격에 관이 섞이는 거죠. 어쨌든 관살이 쌍쌍이 투로해서 혼잡함을 꺼리죠. 왜 관살 혼잡을 꺼리는가? 재관을 중심으로 그 명을 보기 때문에 관살이 투로하면 일지가 강건하고 실한지를 불문하고 세운에서 관살이 모두 나와 있는 경우 세운에서 재관이 왕한 것은 관살의 경쟁을 촉발하여 일주는 그 부하를 감당하지 못하니 재난이 필연적이거든. 관살은 반드시 없애고 남긴 걸 적절히 하고 경중을 교량해야 된다. 거류섭의 경중 교량. 관살의 거류를 볼 때는 관살의 왕세로 정해야 된다. 왕한 것이 담고 쇠한 것이 제거되는 것이 타당하다. 관격은 관이 사령하기 때문에 관격이죠. 살이 제거되기 마땅하고 살격은 살이 사령하기 때문에 살이 왕한 거죠. 관이 제거되기 마땅하다. 같이 무겁고 왕하면 섞인 경우 거리하기 어려우니 격이 낮다. 하여튼 맑게 하면 된다 이거죠. 계묘정사 경인 경진
살인데 관이 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살에 관이 혼잡된 경우죠. 개수로서 관을 제거하는 거죠. 상관견관이 아니고요. 이때는 여름이기 때문에 또 조우용신도 되죠. 다만 상관견관의 그 기본적인 속성, 그러니까 상관이 년에 정관을 극하는 상관 극관이죠. 극관.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흉성이죠. 이건 항상 잠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 극관은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하면 어떤 구설수에 오르는 것, 어떤 윗사람과의 어떤 불화, 나의 몸담고 있는 어떤 그런 조직과의 불화, 이런 것들이 항상 잠복하고 있는 것이죠. 관이 귀기라고 하면서 왜 그걸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가? 원령이 편관이니까 살이 용신이지 관이 용신이 아니므로 그 중함을 따라야 한다. 만약 반대인 경우는 만약 관격에 살이 혼잡된데 도리어 관이 제거되고 살이 남는다면 될 수 없다. 충에서 거살 유관하는 거죠. 살격인데 살을 제거하고 관을 남기죠. 다만 귀는 거관 유살보다는 크지 않다. 관살 혼잡인 경우 신약하고 관살이 중하지만 적절한 안분이 되어 있는 자는 지향이 가볍습니다. 신약하고 관살이 중한데 충동을 만나 관살의 극성을 노하게 하면 반드시 대란이 있다. (8월) 관성이 정명을 득하니 격중에 묘나 정화가 있으면 대파된다고 하는 것은 육충의 십신과 용신의 칠살과 동일한 정도 재나 있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용신의 칠살운이 중요하다는 거죠. 용신의 칠살운. 임수가 유금, 인수를 용신으로 하면 정화, 오화, 정제가 인성을 판을 크게 꺼리는데 역시 묘목 상관로 유금을 충격하는 꺼린다. 정, 오화. 묘목은 인성 유금을 상하게 하는 힘이 비슷하다. 정관격이지만 정관로 하는데 오정화는 상관이고 관성의 칠살인이 천적이다. 그러나 오정화가 없고 주중에 묘목이 있어서 유금 관성을 충격하면 관신이 경로하면 관성이 상관을 만난 정도에 버금가게 된다. 육충은 그 세가 천적으로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충동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관살 혼잡인 경우에 센 것을 충격하면 안 된다.
아까 거류할 때 약한 것을 제거하고 가벼운 것을 약한 것을 제거하고 무거운 것을 남기는 거죠. 원령이 관성이면 관이 무거우니까 당연히 관을 남겨야죠. 면상 칠살은 우리가 세덕적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살이 왕하고 신이 쇠하여 충형이 퇴거하면, 살이 왕하고 신이 쇠하며 충형이 퇴거하면 가난하다. 무거운 자는 근데 그러나 형을 만나서 효를 다할 수 있다. 살중 신세. 그런데 살이 형을 만나면 수명으로는 아까 그 살이 무겁고 그러면 어렸을 때 요절하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수명은 짧진 않다 이런 말입니다. 년의 일위의 살은 제복이 마땅치 않으나 사주 중에 다시 중첩하면 오히려 제복하니 마땅하다. 하나만 있는 경우는 제복이 마땅. 년에 있는 거예요. 년상 7살. 그러니까 제복을 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제복하지 말라는 거죠. 일주가 건강한 것을 희하고 양인이 합하거나 주중에 재가 있는데 재우는 재로 가면 발목 청수. 최고로 끓는 신이 쇠하는 것이다. 그런데 년에 있는데 또 다른 곳에 칠살이 있으면 제복하는 것이 좋다. 이용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뭐 칠살은 최대 흉신, 그것이 태세의 위험을 갖추고 있으면 그 세를 이길 수 없다. 묵택동의 사주가 뭐 진정한 세덕격이다. 세덕격은 이런 경우 극품이다. 그러니까 년간에 칠살이 크고 많으면 흉명으로 보고 성격인 합격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일단 성격인 합격되면 그 귀는 비상하다. 일간이 칠살이 안 되는 경우, 갑신, 을류 이런 것들이죠. 시상유리 귀격. 시에서 칠살 만나도 반드시 흉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딱 하나 있어요. 하나. 오로지 하나. 일주가 스스로 왕하고 년월에 식신의 제복이 있으면 합격이다.
시상 칠살이 며느리 다시 만나면 힘들게 노력함이 있게 되고 제복이 태심하면 사랑의 곳으로 가야 마땅하나 제복이 힘이 없으면 식신의 지지로 가서 힘을 보충해야 돼. 식살은 균형이지만 일주가 약한 자는 운이 신을 도는 가야 된다. 담승상 같은 경우 식과 살이 모두 약하고 식신의 제살이 태심한데 운이 북방 수양으로 가니 식을 제거하고 인수운 식을 제거하고 신을 도와서 살을 지키기 대귀하다. 주보법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원국 보면 살이 2개인데요. 시상 일이 규격으로 엄격하게 아니 어거지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격신은 정화입니다. 청용신은 병화를 제거하는 임수이고요. 임수를 돕는 경금이 희신이죠. 귀는요. 종격은 될 수 없죠. 임수를 쓰니까요. 귀는 경금을 보는데 병화가 있으니까 임수, 병을 제거하는 거죠. 지지는 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북방의 수향으로 가니 좋은 거죠. 경과 임수의 향으로 가는 거죠. 어쨌건 지금 격국론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명종살 살신이 투출하고 결단하고 성국했다. 그 세력이 홀로 큰 경우에는 일주는 쇠약 허구하기 이를 데 없는 경우, 또 인성과 비겁이 없어서 부조가 없는 경우, 기명종살로 본다. 인수 비겁이 있으면 간근을 기르고 있는 것이어서 일주와 의지처가 있게 되니 기명으로 논하지 못한다. 기명종살격 관건은 인수의 의향을 보는 것. 인수의 의향. 인수는 한편으로는 살기를 설해서 약하게 하고 일주를 생조하고, 다른 쪽으로는 상관이나 식신을 제해서 살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죠. 국중에 인수가 귀록 장생 통근하는 경우 인수가 살성의 성질을 독립하여 설하고 일주를 돕는 것으로 정하기 때문에 살인국으로 보고, 인수가 세미하여 칠살이 의지하지 못하면, 즉 자는 부를 조차 살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기명종살로 논한다. 일주를 돕는 것으로 전화하기 때문에 살인국으로 보고 정격으로 보는 거죠.
인수가 세미하여 살이 의지하지 못하며 인수가 세미하여 살이 의지하지 못하면 자는 부를 쫓아 살신을 기다리기 때문에 용신이 아들이고요. 격국, 그러니까 상신, 흔히 말하는 격국에서 말하는 상신, 격국 용신, 원령 용신이 아버지고 상신이 아들입니다. 그래서 김영 종살이면 살이 아버지죠. 살을 무조건 보호해야 되는 거죠. 종살격은 김영하는데 인수의 호사를 득하면 귀가 크고 식상으로 가서 그것을 비추면 귀를 바란다. 식상운이 오면 용신, 인성이 역할을 한다 이거죠. 식상운으로 가서 그걸 비추면 인수가 역할을 하도록 자극하면 이런 거죠. 종살격의 성립요건. 하여튼 인성이 살을 보호하는 걸 최고로 본다. 재신이 당사라는 것이 최고, 그 다음이고 가장 아래는 허부한 비겁이나 식상이 섞이는 것은 일반 평민격이다. 가장 필요한 것은 일간의 강약을 아는 거죠. 일주의 좌지, 앉은 자리를 봐야죠. 장생, 녹왕의 향이면 절대 종격이 될 수 없다. 종격을 보는 방법은 통째로 일주를 보는 방법과 지지를 보아서 지지나 천간을 봐서 인비가 있는 경우를 보는 것인데요. 인비가 없어도 일지의 장생, 녹, 왕 절대 정하지 않는다. 주보에서는 격, 정격, 치용 결과로서 인비를 쓰지 않으면 일단 모두 종격이 가능할 수 있다. 있어도 쓰지 않으면 종격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주보에서는 을목 종살격이 최고. 허세영 을목 종살격. 주보로 보면 중하지 않습니다. 인성을 용해서 종살인데 인성을 써서 최고라고 이런데 억지로 맞추려고 할지는 모르지만 격신은 경금, 용신은 무토, 청용신은 개수입니다. 개수, 인성을 쓰기 때문에 정하지 않죠. 신금은 기신인데 천간에 투관했습니다. 개수가 년에서 신금 귀신을 가신이죠. 가신을 다스리고 있죠. 그래서 신금이 더 이상 기신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진신 가신을 경금 신금을 못하고 얻는 거죠. 무오. 무토는 개수를 합류한다. 개수가 약하죠. 오화는 천간 정화는 희신, 오화는 유금을 또 극하니까 희신이죠. 정사운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김영 종살의 유형 쭉
계미일이 주가 된다. 고서에서 그 칠살격, 편관격을 지금 얘기한 것을 연회자평 중심으로 그리고 삼명통해 중심으로 또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십신 배치 구조화. 일단 선신, 악신으로 나누고, 선신은 순용, 순용이라는 것은 생이나 보호, 정관 인성을 용하는 것은 보호하는 거죠. 정관이 인성을 용하는 것은 보호하는 거죠. 악신은 사흉신이죠. 이것은 역용, 이것은 재. 칠살이 인성을 용하는 것은 화하는 거죠. 칠살의 기운을 인성으로 부드럽게 교하고 일주를 생하는 겁니다. 정관격에서 인성을 용하는 거하고 칠삭 인성을 용하고 다르죠. 순용과 역용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신, 악신로 나누고 생하는 십신, 보호하는 십신, 누르는 십신, 교화하는 십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업국에서 말하는 용신입니다. 격국용신과 상신, 그리고 상신을 돕는 희신,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배치를 하는 것인가, 그런 배치를 어떻게 구조화를 시킬 것인가. 정관격 하면 재성이나 인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그리고 일신이 강해야지, 이런 식으로 딱 답이 나오게 기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격국론이죠. 가장 큰 문제점은 운을 볼 때 분명히 간지가 다르게 봐야 된다고 했는데 자평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냥 대우는 방향 위주로, 방위 위주로 봐버리고, 목방운, 좋은 운, 이런 식으로 말해버린다는 거죠. 운을 볼 때. 이건 정교하지 않습니다. 취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인묘진, 인운 좋고 묘운 좋고 진운 좋고 이런 식으로 보기 힘들죠. 어쨌든 전통 격국론의 좀 가장 큰 맹점은 운을 볼 때 있다. 이유 왜 그러냐면 글자별로 각 십신이죠. 십신인데 글자별 희기를 안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가리면 되는데요. 뒤에 현대적인 접근 방법 같은 게 있는데 그쪽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편관격, 속칭 칠살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